시켜. 법대로 해. 우리 지금 오늘 주제는 좀 안타까워요. 그쵸? 예, 요즘 이제 한참 이 사건 말이 많더라고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들. 삽으로. 예.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있었죠. 충남 서산에서 50대 A씨가 50살이라고 해요. 네. 50살 A씨가 지금 지난 4일이니까 10월 4일이겠네요. 네. 4일 오후 3시 16분경에 충남 서산 동문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사거리에서 이 아내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44살 이제 아내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렀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흉기로 피해를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지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 사건의 남편 가해자가 평소에도 그 굉장히 심각한 의처증을 앓고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기간도 길었고 네. 그 추가 기사들을 보니까 뭐 그 아내분이 기록을 남겨놓으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보면은 뭐 매번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뭐 사과하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 이게 반복됐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진짜 안타까운 게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였어요. 이 지금 근데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는데 지금 보면 3시 16분이면 완전 한낮이잖아요. 그쵸. 대낮에 그것도 무슨 동문동 사거리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 가게로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쵸. 오고 다니는 네. 그런 길에서 지금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신변보호 요청도 하셔가지고 네네. 뭐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이 된 사안인데 그 당시에 네. 착용하고 있지 않으셨대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 접근금지 명령이나 신변보호 요청 등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네네. 제가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지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죠. 아이 셋의 어머니라고 네. 본 것 같은데 네. 네, 참. 아유, 지금 보면은 이 사건 났을 때 이제 시민분들이 막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흉기로 이제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시고 이제 비명을 지르셨나 봐요. 이제 그 비명을 듣고 옆에 이제 같이 있으셨던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냥 지나가시던 시민분이 한 분이 이렇게 제압을 하셨죠. 근데 지금 이 인간은 남도 지금 그렇게 도와주는데 지가 지 부인 이렇게 해놓고 아주 체포돼갖고 뻔뻔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처음에 특히 이 시민분 제압했다는 그 시민분 그분한테 했던 얘기가 진짜 네가 내 입장이면 가관이죠. 이해할 거다. 이런 무슨 말을.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 목격했을 때 이 지금 그 제압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목격했을 때 범인이 심지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여성분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시민분이 당장 내려놓으라 이렇게 막 이렇게 외쳤는데 이걸 무시하고 결국은 범행을 저지른 거고. 그래서 그 시민분께서 건설 네네. 관련된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에 삽 같은 게 실려져 있으니까 그 삽을 꺼내서 제압을 하고 이제 신고받고 이제 경찰들이 네. 출동을 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인계하게 된 그 상황인데 그 제압된 상태에서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이게. 흉기로 대낮에 살해를 그러니까요. 할 정도의 사람한테 상식적인 뭔가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도 그래요, 애초에. 네. 아니, 그러면 말이나 하지도 말고 그냥 그러니까요. 가만히 입이나 닫고 있지. 지가 뭘 잘했다고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지금 이 남편 그 거의 근래에만 경찰에 신고된 건이 4건이나 있었다면서요. 이 아내분한테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그 특히 그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 접근금지 명령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사건 나기 한 보름 전. 네. 응.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저번 주에 그거 했었잖아요. 스토킹. 네네. 스토킹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번에 저 이전에는 뭐 그 안전 이별 관련해서 네. 연인 간의 네.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했었는데 사실 왜 이렇게 매번 비슷한 걸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많은지 모르겠고 오늘 하는 이 관련 그 부부 간의 이런 강력 범죄들까지도 해서 사실 다
뭐 범행 동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괴를 굉장히 비슷하게 맞아요. 하는 사건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도 이런 게 많이 기사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요. 이런 주제를 선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요즘은 절반 가량이 이런 다. 펴기만 하면 이런 네. 기사였던 것 같고 연휴 내내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맞아요. 네, 아유, 안타까운 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눴잖아요. 결국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면 뭐하냐. 그러니까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사건처럼 무시하고 찾아가가지고 지금 결국 맞아요. 더 심각한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뿐만이 아니라 뭐 퇴거 명령 같은 것도 내릴 수는 있는데 네. 그 출동한 경찰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이런 신청을 하시는 걸 좀 꺼려하신대요. 왜냐하면 100m 이내 뭐 아니면 혹은 퇴거 명령 이건 주거에서 나가라는 이주를 거죠. 하라는 예, 거니까 아무래도 이걸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예. 그런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사는 남편인데 맞아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100m 당연히 침범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경찰관들이 오셨어. 그러면 100m 안 되니까 당신은 당신 집에서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기가 그런 게 좀 애매하다는 얘기가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는데 예. 이 남편이 같은 아파트 또 같은 동에 또 살고 있었나 봐요. 그렇지. 예, 예. 뭐 별거 중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은 동에 살고 있어서 그럼 100m를 하면 자기 집에서 나가라는 게 돼버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이에 참변을 당한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뭘 만들면 안 돼요. 이러면 꼭 허점이 생기고 그 허점 때문에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좀 뭔가 입법이나 규정을 할 때는 정말로 전문가들 풀 구성해서 사회 현상 어떤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물론 하는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조금 괄목할 만한 부분이 네. 최근에 그 가정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요? 2021년에 개정이 돼서 네. 물론 그 개정 안에 뭐 내용이 이제 가정폭력의 범주를 좀 넓힌 것도 있고 예전에는 정말 직접적인 폭행이라든지 네.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만 포함인데 이제는 그 주거 침입, 퇴거 불응 그리고 뭐 촬영 네. 이런 거 특수 손괴 이런 네.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이제 좀 넓혔어요. 그 범위를.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관련 있게 살펴볼 만한 게 예전에는 이제 접근 금지라고 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 피해자의 그렇죠. 네.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m.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게. 그럼 오히려 이 피해자들이 발이 묶이는 그러니까요. 결과가 다른 데 되는 못 가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네, 밖에서 벗어나면은 이 사람은 네.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물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 사람 혹은 가족, 뭐 보호 자기 가족들. 이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정이긴 해요. 그래요. 다만 이제 이게 개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작년에 네. 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2021년 연말쯤에 난 기사를 보면은 그때만 해도 개정이 됐는데도 네. 판결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장소 기준으로 이제 에헤. 하면서 네. 이사 가서 도망가 있는 예. 아내분의 집 주소를 기재해 놓고 여기서 100m 이상 예? 다가오지 말라라는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아니, 있었어요. 그러면은 법원이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죠.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하면 나는 겨우 숨었더니 예.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주소를 알려줬다. 물론 미치고 이제 간다 그러지.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랬겠죠? 그 초반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이 개정 전에는 예. 얼마나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니까요. 더 생각해보면 더 말도 안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비일비재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뭐 재판부라든지 그렇죠. 수사기관에 의해서 내 주소가 강제로 공개되는. 노출되는 이게 그런 경우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가정폭 물리적인 폭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하시는 그 배우자 일방이 굉장히 두려움이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지인 집으로 집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요. 지인 집으로 피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별거를 하면서 지내도 그 공개 그 주소가 저 사람이 알고 나 또 찾아와갖고 또 괴롭히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느낀단 말이에요. 많이. 맞아요. 예. 그래서 겨우겨우 막 그러니까 한 번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결국은 막 그 이민 가시는 사례도 있어요, 가끔. 그 예.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간신히 피했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법원이 또 그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이 피해자한테 그러니까요. 나를 지켜주고 그래도 국가가 나를 좀 지켜준다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뭐 아니 그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설마. 그래도 이제 그때만 해도 그 기사가 난 시점만 해도 네. 그 개정된 지 거의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정착이 좀 덜 됐던 그것도 물론 말은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알려진 좀 그 사례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어떤 분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좀 인터뷰도 하고 토로를 하셨던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분은 이미 이혼을 하셨어. 2년 전에 이혼을 하시고 이제 남편이랑 이제 절대 전 남편이랑 남편도 아니죠. 전 남편이지. 네네. 이제 안 보고 살겠다 이렇게 하고 또 찾아오고 행패 부리고 이제 이렇게 할까봐 이제 공개를 안 하고 몰래 이렇게 숨어서 조심스럽게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아휴, 이 청천벽력이죠. 그쵸. 아이들이 남편한테 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양육권을 안 주니까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거기서 남매였는데 성추행이었죠. 성추행이었어요. 네. 지금 미친놈이죠.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을 이 엄마 입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죠. 애들 데려가겠다. 나 주소 다 안다. 네. 이러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주소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접근금지 명령 이제 신청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그것 주소가, 때문에. 네. 그 같은 기사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유 참.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애들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경찰이 신청을 네. 해준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이 뭐 이런 게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네, 네.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신 거죠, 이 아내분은. 그래서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갖고 났는데 그 결정문을 남편한테 보내면서 너 여기로 찾아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찾아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됐겠죠. 제발 개선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이게 이런 거는 사실 뭐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뭐 실수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요, 그렇죠? 실수 때문에 누구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실수 실수라는 때문에 게 그거 안 안 되고.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나요. 지금 얼마 전에 또 있었죠. 이 사람은 뭐예요? 저기 군인이라고 해요? 현직 군인인가요? 네, 현직 군인이고 이혼을 하고 이제 네. 재결합하자라고 해서 이제 부인이 싫다고 하니까 흉기 난동을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지난 5월 조금 되긴 했는데 지난 5월이었는데 아니 이미 뭐 헤어진 사이에 정리를 했으면은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아이들 그거 때문에 온 거죠. 그 면접 교섭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 5월 15일이라고 하거든요. 경기도 파주 네. 이제 군인 아파트였어요. 군인 아파트였는데 막 어떤 여성분이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아마 이제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CCTV 녹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조용히 하라고, 죽이는 거 보고 싶냐? 뭐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 CCTV 녹화된 거를 보면 한 여성분이 막 계단으로 막 황급하게 달려 나와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탈의를 한 채로 여자를 막 쫓아오죠.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여성을 잡아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좀 열렸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안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 남자 힘을 어떻게 이겨요. 하고 기어이 여성을 끌고 가가지고 그게 CCTV에 녹화가 됐는데 한 10분 뒤에 CCTV 영상이 또 보니까 이미 거기엔 핏자국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아휴, 참 보면 이게 30대 여성분이셨대요. 피해 당하신 분이. 심지어 막 끊임없이 이제 뭐
극단적인 살해, 협박, 뭐 구타, 그리고 이혼했으니까 성폭행이겠죠. 억지로 그렇겠죠. 하는, 예. 성폭행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도 나 만약에 네가 나 감옥 보내면 나와서 복수할 거야. 협박까지 하고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아휴. 뭐 범죄자도 친자는 주소 조회가 된 거 알고 있냐? 막 아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면접교 사건이 있었고 이게 사건 났던 날도 그 이제 아이들 보여줘야 되니까 교섭일을, 이 이제 네. 어머니 저 피해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지금 이 미친 인간은 육군 상사였대요. 그러니까 전 남편 집으로 애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났다가 거기에서 이 끝났으면 됐지. 거기 계속 이제 그날 뭐 다시 재결합을 하자 뭐 어쩌자 이렇게 해서 싫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갖고 이런 사건이 난 거잖아요. 아휴 참. 그 남편이 구속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네. 이 아내분이 이 당시 폭행으로 뭐 수술만 4차례를 받으셨대요. 아유. 심장이 파열되고 이래가지고 예. 지금 뭐 영정 사진까지 자기는 찍어놓고 있을 정도였다고. 정도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도 언젠간 나올 거잖아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이 남편이 만약에 재판받고 뭐 교도소에 갔다라고 치면 그 기간 동안도 불안하실 거예요. 저 인간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 더 미쳐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떨까? 이 불안감에. 그리고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 우리 저번에 살펴봤던 스토킹도 그렇고 예.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제도는 있어요. 예. 있지만 뭐 사람을 기준으로 하든 뭐 장소를 기준으로 하든 이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들이 이 가해자들이 나 그딴 거 뭐 다 상관없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예전엔 접근 금지 명령 위반하면 뭐 과태료 정도의 되게 가벼운 처벌만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징역도 가능하게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뭐 그래 뭐 돈 뭐 벌금은 1,000,000원 돈 얼마 내면 되지 뭐 몇 개월 살다 또 되지. 내가 너 찾아가면 되지 이래 버리면 이런 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이제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이제 신변보호 요청이거든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뭐 박수홍 씨도 아버지 폭행에 피해서 이제 뭐 맞아요.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이런 가정폭력 사안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을 하면 본인이 직접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112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스마트워치를 받는 주거든요. 거예요. 지급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걸 차고 있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눌리면 그 GPS가 위치 추적을 해서 바로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그 시스템인데 이게 참 잘 운영이 되면 굉장히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되겠죠. 되는데 문제가 이게 거의 지금 도입된 지가 한 꽤 됐잖아요. 7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시스템 안정화가 안 됐대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거의 위치 추적을 이렇게 눌러도 오차 범위가 2km까지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2km 꽤 길어요. 그 안에서 못 찾아요. 사람이 여기 있고 골목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못 찾지, 어떻게 이 찾아요? 2km 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고 이미 뭐 범행을 하려고 하면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범행이 완료돼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조금 헤매고 있으면. 그래서 그 저번에 했던 그 스토킹 사건에서도 한 여대생이 이제 눌렀는데 빨리 출동하지 맞아요. 않아서 변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신변보호인데 이게 좀 더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시스템 안정화가 되도록 뭔가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뭐 112에다가 뭐 신고하고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하면 다 되잖아요. 위치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그걸 구동하는 거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되죠. 되는데 그 현실적이고 가능한 기술이 이 제도에 도입이 되려면 분명히 비용도 필요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근데 비용이 지금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우리가 그런 거 국가에서 잘 해달라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최근에 여가부가 폐지가
예. 있잖아요. 그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떠나서 그 한 부서의 폐지가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가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진짜로, 네. 예,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게 그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찾아가야지 막 이런 인간들 보면, 이 인간들이 그렇게, 물론 뭐 알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행동이 막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범법 행위,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조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물론 그래도 살인범들은 살인을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근데 접근금지 명령이 있고 이거를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모르겠고 내가 전부인인데 내 부인인데 혹은 뭐 내 뭐 여자친구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아? 그냥 이런 단순한 생각이 조금 머릿속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위반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식의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알려지게 국가적으로 그런 걸 좀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해서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그런 것들 우리가 기사 찾아보고 뭐 보고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기사에서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이 정도로 아는 수준이지 뭔가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아는 방법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자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고 가해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겼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좀 하고 있게끔 머릿속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거랑 유사한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발 이런 억울하고 너무 황망한 일을 한 사람 한 분이라도 덜 당하셨으면 그러니까요. 하는 마음.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혼 이후뿐만이 아니라 이혼을 이제 처음 뭐 요구한 단계라든지 이혼 진행 중 이런 경우에 뭐 꼭 살해까지 이르진 않더라도 협박이라든지 폭행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물론 어떤 이혼이든 뭐 상처 없는 이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과 어떤 원만한 합의로 이혼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그 본인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어떤 이혼이 한 사람 한 배우자의 뭐 과도한 집착이라든지 의심증이라든지 혹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 이혼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개인의 안전을 좀 확실히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뭐 구속이 돼서 되는 경우가 거의 뭐 0.02% 밖에 구속률이 되지 않는다고 0.0이면 뭐예요? 0.0이면 거의 뭐 1000명 중에 2명이에요. 100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래서 뭐 또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거 특성상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계속 반복이죠. 가정폭력이 재범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이혼 얘기가 나오면 강력범죄로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기도 했고 물론 살해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 꽤 종종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정에서 어떤 이혼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경험을 내가 이게 했으면 내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이다라는 개인적인 그 판단에 좀 필요한 거니까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일단 하신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응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굳이 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같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고 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어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할 때 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라는 경각심을 좀 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말 이혼으로 진행될 때 굳이 내 배우자가 뭐 실제로 뭐 형사처벌이나 이런 걸 받지 않더라도 이혼할 때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하에 이거는 내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어떤 유형력의 행사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은
좀 미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막 참다 보면 그거를 이제 뭐 이를테면 뭐 패턴이라고 하면 약간 뭐 그렇긴 한데 학습된 무기력 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 번 참았으니까, 내가 두 번 내가 10년도 참고 살았는데 네, 그런 말 여태까지 예.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 한 번 때리는 게 뭐 어렵지.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반복되면 그 시점에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설령 들어도 이건 진짜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뭐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반기에 그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게 딱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때리는데 뭐 그게 그쳐지겠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누구나 시작은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처음 뭐 배우자에게 손을 댔다라고 했을 때 놀라고 당황하는 게 보통 그래도 그럴 수 거기까지 있죠. 가면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보통의 범주에 있잖아요. 네. 그때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맞아요. 얘기를 해줘야 거기서 멈출 가능성이 크다는 맞아요. 거죠. 예. 이게 넘어가 버리면 내가 그렇게까지 미안한 일은 아니었나?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때렸어요. 순간 처음에 깜짝 놀랐을 순 있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래야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놀라고 뭐 했는데 그냥 만약에 넘어갔어.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괜찮네? 그쵸, 예. 때리고도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로 말미암아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했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동 또 하지. 그런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는 수 있으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장기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 줄 수 있게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불과 7일이에요. 지금 10월 7일인 것 같은데, 이 사건도 진짜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변호사님. 네. 부산이에요. 부산 동네 경찰서에서 60대 남성이 이제 붙잡혔어요. 어떤 혐의로 붙잡혔냐면 아내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이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 남성은 60대, 아내는 70대셨대요. 근데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을 해서 숨지게 결국 만든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지금 기사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등산하다가 아내가 떨어져 죽었다. 반전 결말은? 이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사실 실상은 부부싸움 중에 폭행으로 사망을 하게 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인간이 지금 이 사람이 이 노인이 어떻게 이걸 변명을 했는지 감이 오시죠. 자기가 속된 말로 때려서 죽게 만들어 놓고서는 아내가 등산하다가 떨어져서 다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참 지금 지난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이겠죠. 9월 24일 저녁 7시 정도였대요. 그 동래구 명장동이 주거지였다고 하는데 이 두 부부가 다툰 이유도 뭐 별게 아니에요. 의류. 그렇죠. 의류 구입 문제로. 이렇게 폭행, 가정폭력 지속적으로 하는 혹은 이렇게 잦은 심한 부부싸움 하는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큰 이유는 별로 없어요. 늘 그러니까. 반복돼 왔던 어떤 문제들 아니면 진짜 사사건건 이렇게 서로 되는, 감정이 쌓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고 때리는데 이유 없고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옷을 사네 마네 뭐 옷 산다 뭐 많이 샀냐 뭐 왜 이걸 샀냐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류 구입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남편이 격분해가지고 아내를 굉장히 여러 차례 폭행을 해서 이 아내분이 다발성 골절 이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6일 정도 치료 받으시다가 지난 30일에 숨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는 갔을 때 이 남편이 말을 하기를 사실은 지가 때린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전날 등산하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쳤다. 그렇죠. 이게 진단명이 다발성 골절이라고 하니 네. 어디서 떨어져서 다쳤다라고 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요. 변명거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핑계거리였죠. 아유, 참.
그 경찰에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아내분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면 뭐 이렇게 그 다 뭐 이렇게 사인을 뭐, 파악하죠. 사인을 네. 파악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걸 이렇게 다 확인이 되어야지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 사이에서 조금 뭐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병원 측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제 경찰이 개입이 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자세한 내막은 안 나오는데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경찰한테 했던 얘기가 그렇게 아내가 등산하다가 굴러떨어져서 다쳐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 받다가 사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범행을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라고 해서 부검 의뢰를 요청을 해서 이제 부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CCTV 확인해가지고 이 숨지기 전 동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갖고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지금 구속해갖고 조사 중이래요. 상해치사 혐의로 지금 송치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뭐 지금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고. 예. 그리고 60대, 70대면은 거의 몇십 년을 같이 산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부인을 뭐 옷 문제 때문에 그게 뭐가 그렇게 화가 때문에 난다고? 이날만 때린 게 아니겠죠. 아니겠죠. 아유, 그래놓고서는 뻔뻔스럽게 등산하다 굴렀다고. 에휴, 참 이런 사건 없어야 될 텐데 우리 사회에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유, 참, 물론 뭐, 사건 좋은 유형이 어디 있겠냐마는 요즘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라든지 아니면 연인 사이라든지 이제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아주 극단적인 참변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게 뭐 공교롭게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남편에 의한 혹은 뭐 이혼한 남편에 의한 이런 강력범죄 사건들이 많이 올라와서 박사님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맞아요. 뭐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때리는 아내 문제도 사실 되게 많아요. 반대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이혼 사건 남편분이 진행하시는 이혼 사건을 몇 번 해본 적이 할 때도 네. 있잖아요. 하면 이제 아내 잦은 폭력적인 뭐 성향 이런 거를 있을 정말 수 많이 있어요. 주장하시고 맞아요. 사진을 찍어 오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세요. 예,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뭐 이렇게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 기사가 요즘 최근에 안 나와서 이렇게 예. 남편분이 이제 남편이 예. 가해자인 경우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이게 꼭 남편에 한정된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점은 그냥 말씀을 다만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이제 폭력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체력이라든지 체격적인 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지 반대의 경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예.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살해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꼭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네. 뭐 음료 같은 거에 이렇게 네, 약 뭐 그런 타가지고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다만 요즘 유난히 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맞아요. 같이 되짚어 보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스토킹 사건 했었으니까 좀 비슷하게 괴를 같이 하는 이 사건들도 왜냐하면 접근 금지 명령, 신변 보호 요청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죠, 전부 다 지금. 같은 예,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조금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